대수의 첫 단원, 지수 단원이 되겠고요. 첫 번째,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에 대한 단원이 되겠습니다.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이라고 하는 단어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이제 처음 등장하죠. 이제 이 제곱근이라고 하는 기호, 루트라고 하는 기호 보셨을 거고요. 거듭제곱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 그 다음에 2학년을 거치면서 문자와 식을 통해서 이제 배웠을 거예요. 어떤 실수 a가 있고 자연수 n에 대해서 a를 이제 n번 곱한 것을 a의 제곱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호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죠. 중학교 과정을 잘 이수했으면 뭐 당연한 내용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고, 이때 a의 n제곱에서 이 a를 밑이라고 하고 n을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과 지수라고 하는 이 용어도 알고 있는 용어라고 이제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수 법칙이 있는데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의 연장선상이라서 예를 들어서 한 몇 가지만 이제 확인하고 넘어가죠. a의 제곱 같은 경우는 a를 이런 식으로 두 번 곱하는 거고, 세제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a를 세 번 곱하는 거라서 a의 제곱과 a의 세제곱이 곱해지게 되면 다음과 같이 a의 곱해지는 횟수가 총 5번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결과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어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a의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거듭 세제곱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a의 제곱이 똑같이 이렇게 세 번 곱해지는 결과로 앞에 1번에 의한 지수 법칙에 의해서 2 더하기 2 더하기 2, 그러면 결국 a의 2 곱하기 3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마치 여기 있는 지수 2와 지수 3이 이렇게 서로 곱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도 AB의 전체 제곱이라고 하면 AB가 이런 식으로 똑같이 두 번 곱해지는 상황에서 곱셈으로 다 풀어서 쓴 후에 곱셈의 교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본다면 결국 A의 제곱 곱하기 B의 제곱으로 봐서 여기 있는 지수가 마치 이제 이 가로 안쪽의 지수로 이런 식으로 분배되는 것처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수도 마찬가지죠. A분의 B의 제곱이 있다고 생각하면 원래는 A분의 B가 이렇게 똑같이 두 번 곱해지는 건데 얘가 이제 분모에 그리고 분자의 거듭 제곱으로 마치 이제 이런 식으로 지수가 분배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지수 법칙에 관한 성질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m이 3이고 이제 n이 2인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이게 이 첫 번째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 자, 그러면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제곱으로 이해하는 거고, 분자에는 a가 3번 곱해지고 분모에는 a가 2번 곱해져서 약분이 되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a가 하나 남는데 마치 3개에서 2개를 뺀 것처럼 a가 이렇게 계산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 있는 경우 두 번째 경우를 확인해 보면 m과 n이 이런 식으로 똑같은 수라면 당연히 똑같은 수를 나누게 되는 거니까 뭐 이거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걸 지수 법칙으로 a의 2 빼기 2로 표현하면 a의 0제곱 이게 1이라고 하는 이런 결과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중학교 때는 나오지 않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잠시 후에 이 단원에서 이제 다루게 되는 내용이니까
여기서는 이 정도만 하고 그 다음 세 번째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죠. 이때는 m이 조금 작은 수고 n이 조금 큰 수라고 생각을 해서 지수가 더 큰 수가 뒤로 가서 나눠지게 되면 분자가 a제곱이고 분모가 a 세제곱이라서 자, 이렇게 약분이 되면 분모에 a가 하나 더 남게 되죠. 그래서 마치 뭐처럼 보이냐, 분모에 자, 이런 결과를 이제 얻게 되는데 이건 역시 이제 이후에 이제 지수 법칙에서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중학교 때 다뤘던 이 정도의 내용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은 이제 제곱근에 대한 설명이고요. 잘못 썼죠? 제곱근에 대한 설명이고 실수 a가 있고 이 이상의 자연수 어떤 n에 대해서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식으로 보면은 이제 어떤 x가 있고요. 그 x를 n번 거듭제곱해서 a가 된다면 이때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써놨죠. a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 이때 a의 제곱근, 세제곱근, 네제곱근 통틀어서 이러한 내용을 거듭제곱근이라고 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수 a의 n제곱근은 복소수 범위에서 n개가 존재함이 알려져 있다. 대수학의 기본 정리인데 이 앞단원이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n차 방정식에서 해의 개수가 n개 존재합니다 라고 했던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제 대수학의 기본 정리라고 부르고요.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이 내용 결과만 이용하게 되는 거고 자세한 증명은 대학교 수준이므로 일단은 이그젬플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그젬플 다음 거듭제곱근을 모두 구하시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 수를 뭔지는 모르겠지만 x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기를 x를 3번 거듭제곱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마이너스 8이 돼야 된다 라는 상황이고요. 방정식을 푸는 것처럼 x 세제곱 2항에서 플러스 8은 0이라고 하는 3차 방정식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겠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잘 이수했으면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인수분해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뒤쪽에 있는 인수 같은 경우에는 근해 공식을 써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근해 공식에 의해서 일단 여기 앞에 있는 인수에서 x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인수에서 근해 공식에 의해서 1 플러스 루트 3i와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런 식으로 켤레근의 형태로 총 보시면은 하나, 둘, 셋 해서 3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때 이 수와 이 수는 이제 복소수 범위에서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복소수 범위에서는 총 3개가 있는 것이고 이 중에 이제 마이너스 2만 실수 범위에서 나오는 제곱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16의 4제곱근을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아직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 16의 4제곱근을 x라고 했을 때 x를 4번 거듭제곱해서 16이 돼야 하기 때문에 또 4차 방정식의 형태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4, 여기가 플러스 4.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더 진행을 해줍니다. x-2, x 플러스 2. 여기도 이제 허수 단위까지 내려가서 이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 플러스 2i,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i까지 인수분해가 될 거고 따라서 이것을 만족시키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두 개와 그 다음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i 해서 총 여기에서 2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2개
해서 토탈 4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복소수 범위에서 지금 4개가 나오는 거고요. 이 중에 여기 있는 이 2개의 수만 2하고 마이너스 이 두 수만 실수 범위에서 나오게 되는 제곱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제 n차 방정식의 해로서 존재했을 때는 복소수 범위에서는 그냥 깔끔하게 n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여기 있는 n개의 제곱근 중에서 어떤 거는 허수였고요, 어떤 거는 이제 실수였죠. 그래서 실수의 개수가 1개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개 나오는 것도 확인했고 부분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자, 그때 이제 개수를 따지는 방식을 우리가 함수로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x의 n제곱이 a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형태를 좌변과 우변을 이렇게 분리해서 좌변을 이런 함수로, 그 다음에 우변은 어떤 함수 값으로 이렇게 이해해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때 지수에 있는 n이 홀수인 경우, 예를 들어 보면 지수가 홀수이기 때문에 x 지수가 1 혹은 뭐 3, 여기가 3이 아니라 지수가 3, 그 다음에 뭐 이런 지수가 이제 홀수 차수인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때 이 그래프는 어떤 특징으로 그려지냐면은, 먼저 y는 x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y는 x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3차 함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y는 x 세제곱. 그 다음에 5차 그래프 같은 경우도 뭐 약간 더 세로로 길쭉하게 그려지고 전체적인 개형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지진 않고 여기 휘어지는 정도가 약간 심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y는 x의 5제곱.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래프의 일반적인 개형을 보게 되면은 3, 4분면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원점을 지나서 1, 4분면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개형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생겨지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우상향 그래프라고 봤을 때 여기에 어떤 y는 a라고 하는 높이가 나온 y는 a에서 이제 함수값을 보게 되면은 교점 좌표가 여기서 하나가 존재하게 되죠. 이제 하나가 존재하고 그때 x 값을, 자, 표현은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수가 이제 n번 거듭 제곱해서 이제 a가 되는 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 표현은 추후에 다루기로 하고, 이때 이 값 하나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a가 이제 양수라면 그런 거고, 이제 a가 음수인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a가 음수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점이 하나 있어서 여기서 음수로 이제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거듭 제곱의 결과가 양수라면 양의 실수로서 한 개 존재하는 거고, 거듭 제곱의 결과가 이제 x의 n제곱의 결과가 a라고 했을 때 그 결과가 음수라면 이제 음수 중에서 이런 식으로 한 개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지수가 짝수인 상황을 한번 볼게요. 지수가 짝수인 상황은 대표적으로 이제 y는 x제곱 혹은 뭐 y는 x 4제곱 뭐 이런 형태 그래프라고 볼 수 있겠고요. 2차 포물선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y는 x제곱이 이렇게 그려지고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도 휘어지는 정도만 조금 더 가파르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집니다. 그래서 지수가 홀수였을 때와는 대조되게 여기는 그래프가 좌우 대칭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돼요.
지수가 홀수였을 때는 여기 원점 대칭으로 이제 이런 경향성을 보였다면 지수가 짝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좌우 대칭, Y축에 대한 축 대칭이라고 얘기하는데 대칭 축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그래프로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뭐 이런 포물선 U자형 그래프를 하나 그렸다라고 했을 때 양수의 값으로 A를 결정해서 한번 볼게요. Y는 A라고 했을 때 교점이 두 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 n제곱근 하나 있고 플러스 n제곱근 이런 식으로 A의 값이 양수일 때에는 이렇게 음수 하나, 양수 하나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서 실수 두 개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어떤 A의 값이 이런 식으로 음수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 그래프의 값이 이 그래프가 지나가는 영역이 이 아래쪽에는 없기 때문에 어떤 실수 x를 짝수번 거듭제곱해도 이렇게 음수를 만드는 결과가 없죠. 그래서 따라서 이 경우는 이제 실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프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방금 전에 봤던 상황을 다시 한번 표로 정리하고 넘어가면은 x의 n제곱이 a일 때 이때 과연 실수 x는 몇 개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을 이제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는데요. 그때 a의 상태에 따라서 보시다시피 이제 a의 값이 양수이거나 혹은 0이거나 자, 이런 식으로 음수이거나 이 세 가지의 경우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n의 상태가 이제 홀수이거나 아니면 짝수이거나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그 결과가 0이 되는 경우를 보게 되면 n이 홀수이건 짝수이건 간에 실수 x는 0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수로 얘기하면 0도 실수기 때문에 한 개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n이 홀수인 경우 이제 여기 홀수인 경우를 생각하게 되면 n이 양수일 때도 아까 한 개 존재했었죠. 그 형태는 이런 형태로 존재할 거고요. 음수일 때도 이런 형태로 존재할 겁니다. 근데 a가 음수라서 이 수 자체가 음수입니다. 그래서 개수로 따지면은 한 개 존재하고 여기도 이제 한 개 존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고 n이 짝수일 때에는 그 a가 양수인 경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까 확인했죠. 그런데 a가 음수인 상황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짝수번 거듭제곱에서 이 수가 이제 음수가 된다라고 했을 때 실수 x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없습니다. 개수로 보면은 여기서는 두 개가 되겠고 여기서는 이제 한 개가 되겠죠. 중학교 3학년 초입 부분에서 이제 많이 어려워하는 내용이죠. 이제 이 문장과 이 표현과 이 표현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헷갈렸던 기억이 있을 텐데 a의 n제곱근이라고 함은 a의 n제곱근이라 했을 때 이거는 방정식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수 x를 n번 제곱해서 결과가 a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때 x는 2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방정식의 구조로 이해하시면 되고 n제곱근 a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이때 n제곱근을 기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얘를 루트라고 읽는 게 이제 낫죠. 그래서 어떤 기호의 의미로서 어떤 수를 표현하고 있는 거다. 어떤 수를 표현하고 있는 거고 위에 거는 어떤 의미를 묻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부딪히는 상황을 한번 보죠. 2의 4제곱근 중 실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의 4제곱근이라고 했을 때 아직은 뭔지 몰라서 x라고 놔두고 x를 4번 거듭 제곱하면 2가 돼야 된다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까 그래프 살짝 짝수 개형 한번 살짝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좋습니다.
그때 이제 그 결과 A가 2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교점이 두 개 나오는 상황이고 이제 여기 음수 하나, 양수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죠. 그래서 그때 실수를 구하세요 했을 때 기호로서 4번 거듭 제곱하면 2가 되고 4번 거듭 제곱하면 2가 되는데 그때 하나는 음수로서 존재하고 하나는 양수로서, 그래서 답은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이 수를 또 x로 잡아 놓고요, x를 3번 거듭 제곱해서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는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래프 개형 한번 살짝 생각을 해주고요, 지수가 홀수기 때문에 홀수 개형 한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줍니다. 이때 그 결과가 마이너스 5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교점이 음수 쪽에서 하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음수 쪽에서 하나가 생기는데 우리는 이때 이 수를 5번이 아니죠, 3번 제곱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수인데 여기 앞에 부호를 따로 이런 식으로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수 자체가 지금 음수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자,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가 뭔지는 몰라도 이렇게 3번 거듭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음수죠. 뭔지는 모르겠으나 얘도 음수 3개 곱해야 음수 되죠. 그래서 이 수 자체가 지금 음수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이렇게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붙이면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문제 이제 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다음 보이는 이 수를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시오 라고 했을 때 이 수의 의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수는 3번 곱해서 27이 되는 어떤 실수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27을 보시게 되시면은 3의 세제곱이죠. 따라서 저 수는 지금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의 세제곱근은 실수로서 3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도 보죠. 이제 마이너스 부호 보기 전에 여기 뒤에 있는 근호에 의해서 나타내는 수의 개념을 보았을 때 근호 안에 보이는 이 4제곱을 먼저 계산은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를 4번 거듭 제곱하면 16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될 거고요. 자, 이 수의 의미를 해석을 하죠. 이 수의 의미는 4번 거듭 제곱해서 16이 돼야 됩니다. 4번 거듭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는 2가 있죠. 따라서 여기 안에 있는 수는 2인 거고요.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습니다. 제곱근의 성질 3학년 때 이제 배웠기 때문에 낯설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성질이 있죠. 제곱을 해주면은 이제 마치 근호가 없어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안쪽에 있어도 이제 이런 식으로 없어지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이렇게 안쪽에 있을 때에는 이제 절대값 기호하고 이렇게 같은 의미라는 거, 의미가 서로 같다는 거, 이제 이 부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호가 보이면은 무조건 절대값으로 바꾸는 습관들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다음에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기호가 마치 분배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여진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통 이제 안 쓰죠. 어떤 숫자도 안 써 있을 때 n이 2인 경우에, 즉 이런 경우에는 보통 생략해서 이렇게만 썼었고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여기 앞에 아무것도 안 써 있으니까 마치 1이 생략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근호 앞에 아무것도 안 써져 있으면 2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문제 풀다가 보면은 이 부분을 마치 이제 1이 생략되어 있는 것처럼 계산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표현들이 같이 따라 나오죠. 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라고 하는 표현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n이
양수이고 B가 양수예요.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MNP, MNP가 전부 다 제곱근과 연관되어 있는 수들이고 이 이상의 자연수인 상황에서 제곱근, 근호의 어떤 성질들을 좀 살펴볼 건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사용되는 법칙은 양수일 때만, 밑이 양수일 때만 성립한다는 점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수일 때는 왜 성립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은 지금 여기서는 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이 수의 의미는 n번 거듭제곱하면 n이 되는 수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얘를 n번 거듭제곱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이제 a가 돼야 되는 거죠. 당연한 이치죠. 이제 n번 거듭제곱을 하면 그 결과가 n이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수를 이렇게 n번 거듭제곱하면 이제 a가 돼야 합니다.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은 이 지수 n이 여기 있는 근호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의미는 이러하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질인데 먼저 여기 좌변에 있는 이 수 보이죠? 그래서 좌변에 있는 수를 그 A, B에 이제 각각 이제 n제곱근 되어 있는 이 두 수의 곱인데 얘를 n번 이런 식으로 곱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수와 여기 있는 수 이렇게 두 수의 곱으로 이해했을 때 지수 법칙에 의해서 여기 있는 지수 n이 각각의 지수로서 이렇게 분배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n제곱 곱하기 이 수의 n제곱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1번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 있는 1번의 성질에 의해서 얘는 그냥 a가 되고 얘는 그냥 b가 될 거예요. 따라서 이 수를 n번 거듭제곱을 했더니 이 수가 된다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를 실제로 n번 거듭제곱하면 AB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 자체를 AB에 대한 이렇게 n제곱근이라고 불러도 된다. 뭐 이러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도 이제 그 논리가 조금 비슷하겠죠. 이제 여기에 얘가 있고 이제 여기에 얘가 있을 때 얘를 n번 거듭제곱하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여기가 b죠. 이제 각각의 거듭제곱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또 1번 성질에 의해서 얘가 b가 되고 a가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 수를 n번 제곱했더니 이 수가 되더라. 거꾸로 이 수는 그래서 이 수의 n제곱근이더라 라고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죠. 자, 4번 좌변에 있는 이 수가 있어요. n제곱근 a에 이제 m이 지수로 이렇게 걸려 있는데 이 수를 n제곱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지수 법칙에 의해서 지금 이 수에 대해서 m 곱하기 n 이런 식으로 보는데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곱셈에 대해서. 그래서 순서를 조금 바꾸면은 여기를 이렇게 순서를 조금 바꿔서 자, 이거의 거듭제곱 m을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보시면은 이제 이 수가 어떤 수가 되죠? 그냥 a가 되죠. 그래서 이제 a의 m제곱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수를 n번 거듭제곱 했더니 지금 그 결과가 얘가 되죠. 따라서 의미를 거꾸로 다시 이렇게 되돌리게 되면 여기 안에 있는 이 수는 여기 있는 이 수에 대해서 n제곱근이다 라고 해서 이 수의 n제곱근의 의미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수가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4번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내용을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게 되면 그 결과론적인 모양만 놓고 봤을 때
근호가 똑같이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분배되는 것처럼 기호 분배처럼 보인다는 거죠. 기호가 분배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 지수 법칙에서 소가로 무시하고 이제 연산하는 것처럼 여기 바깥에 있는 m이, 그러니까 이제 m이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바깥에 있었는데 이 m이 이제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들락날락 할 수 있다, 이런 것처럼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죠. 좌변에 이런 식으로 m제곱근 그 다음에 n제곱근 겹쳐져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를 mn제곱을 하게 되면은 지수 법칙에 의해서 먼저 한꺼풀씩 벗겨지겠죠. 이제 m제곱근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거의 m제곱근과 n제곱급을 차례대로 생각해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없어지게 되고 n제곱근 a에 대해서 또 n이 남게 되는데 여기도 이렇게 없어지게 돼서 그 결과가 a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수를 이렇게 거듭제곱을 하면 그 결과가 얘가 되기 때문에 거꾸로 mn 제곱근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 수를, 여기 안에 있는 수를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이어서 가보죠. 자, 좌변에 있는 이 수를 여기 이제 np 제곱근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a의 mp 제곱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수를 n제곱 한번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앞에서 나왔던 근호의 성질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n만 이렇게 살짝 하나 지워주게 되면 여기는 이제 p제곱근이 될 거고요. 여기가 a의 m의 p제곱이 되는데 얘 역시 a의 m제곱에 대한 p제곱의 p제곱근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을 때 p제곱근과 안에 있는 p제곱이 이렇게 사라져서 a의 m제곱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있는 이 수를 n제곱 했더니 이런 결과가 되었더라 라고 해서 n제곱근 a의 얘다, 그러니까 이 수다 라고 얘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얘도 이제 그 결과만 놓고 보게 되면은 지금 결과만 놓고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이런 중첩된 기호가 하나로 곱셈으로 합해져서 이렇게 될 수 있다 라는 얘기고요. 여기도 이제 근호만 놓고 보게 되면 여기에 mp제곱이 있을 때 약분될 수 있는 적당한 요소들만 이런 식으로 마치 약분되는 것처럼 보여서 이제 요렇게 의미 해석이 될 수 있겠다 해서 다음과 같은 근호와 관련된 성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도 이제 얘기했었는데 거듭제곱근의 성질, 방금 전에 이제 6번까지 봤던 그 거듭제곱근의 성질은 밑에 있는 수가 양수여야 된다는 이제 이런 치명적인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어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들을 설정을 했는데 한번 써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2의 2제곱근, 이때 2는 쓰지 않죠 사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제곱근,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있으면은 이제 얘가 허수단위 i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루트 6 곱하기 i 제곱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6이 됐던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변의 모양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우변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돼서 근호 안에서 연산을 하게 되면 이 두 수의 곱은 6이 되니까 루트 6이겠죠. 나온 결과물의 불일치성을 한번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 n제곱근의 a, 이제 이 a가 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수가 이제 양수일 때만 방금 전에 봤던 거듭제곱근의 성질이 이제 성립한다는 것을 조심하게 다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위에서 다뤘던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러한 과정의 연산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글자를 조금 크게 써보죠. 자,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 2가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여기에서 여기 2와 3이 이렇게 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6제곱근으로 바뀌게 되고 안에는 3의 제곱이 이제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여기 있는 2 곱하기 3과 여기 있는 3의 제곱에서 여기 있는 2하고 여기 있는 2가 이렇게 약분이 되는 것처럼 마치 보여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따라서 처음에 있는 수는 다음과 같은 수로 간단하게 바뀔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수를 보죠. 6제곱근에 9의 세제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9 같은 경우가 3의 제곱이죠. 3의 제곱에 세제곱이 추가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3의 6제곱 이렇게 지수법칙을 이용하게 되고요. 제곱근에 있는 6과 안에 속에 있는 지수의 6이 이렇게 서로 약분되는 것처럼 보여서 얘는 그냥 3이 됩니다. 따라서 이게 가운데 있는 수는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 세 번째 숫자를 보죠. 9제곱근이고요. 27. 27의 9제곱근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27을 3의 세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이렇게 봤을 때 바깥에 있는 9와 여기 안에 있는 지수 3이 약분이 돼서 약분이 되는, 정확히 말하면 약분이 되는 건 아니고 약분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되죠. 따라서 여기서 나누기 세제곱근 3 이렇게 봐서 분수 형태로 한번 써보게 되면은 분자에는 이러한 값이 있는 거고 분모에는 이러한 값이 있어서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약분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답은 이렇게 3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에 있는 수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실수를 고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실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수를 보죠. 이 수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이 수를 x라고 생각을 해보면 x를 3번 거듭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수고요. 음수를 이렇게 3번 똑같이 곱했을 때 그 결과가 충분히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x가 실수로서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얘 실수 맞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니은도 이 수도 지금 실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디귿을 보죠. 이 수를 또 x라고 생각을 해서 얘를 4번 거듭 제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되는 수인데 지수가 이제 단박에 보아도 짝수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어떤 짝수를 똑같은 걸 4번 곱해가지고 이거를 음수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없죠. 그래서 여기가 양수여도 이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수가 이렇게 음수 4번을 곱한다고 해도 음수가 되지 않습니다. 양수가 되죠. 따라서 음수도 아니고 양수도 아니고 0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수는 실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리을을 볼 거고, 리을 안에 들어가 있는 마이너스 3의 4제곱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3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4번 곱한다는 뜻인데 지금 여기가 이제 9 곱하기 9에서 이제 81이 되죠. 그러니까 위에 주어진 수는 81의 5제곱근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수를 x라고 생각하면 x를 5번 곱해서 뭔지는 모르겠으나 81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야 되고 양수죠. 그래서 양수 5번을 이렇게 곱해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충분히 만들 수가 있겠죠. 따라서 리을도 실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조건에서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줬죠. 이렇게 조건을 줬다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좌변과 우변을 똑같이 3번씩 이런 식으로 거듭제곱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세제곱근을 세제곱
하게 되면 이제 저 근호의 의미가 사라져서 자,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하겠고요. 마찬가지로 6제곱근의 비라고 했을 때 81이라고 한다면 좌변과 우변에 똑같이 6제곱을 해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b는 81의 6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일단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값이 지금 이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이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a와 b 자리에 위에서 구한 이 값과 여기서 구한 이 값을 대입을 해서 써주게 되면 16의 세제곱 곱하기 81의 6제곱근에 대한 12제곱근 근호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걸로 이해했을 때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분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자, 그럼 여기까지 진행이 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라고 보게 되면 여기 안에 있는 이 16도 그렇고요. 여기 있는 81도 그렇고 이거 2의 4제곱이고 여기 있는 수는 3의 4제곱이에요. 그래서 밑을 조금 이제 변형을 주게 되는데 2의 4제곱에 대한 세제곱 그리고 3의 4제곱에 대한 6제곱 이렇게 들어와서 근호 안에서 지수 법칙에 의해서 4, 3, 12제곱이 되고요. 여기도 근호 안에서 지수 법칙에 의해서 6, 4, 24가 되게 되고요.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사라질 거고 얘도 이렇게 사라져서 2만 남게 되겠죠. 따라서 최종적인 결과는 2 곱하기 3의 제곱. 그래서 답은 18이 되는 거죠. 이제 2 곱하기 9니까. 자, 다음과 같은 정체불명의 세 수를 주어졌고 근호를 포함하고 있는 저 세 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금 여기 앞에 2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 1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2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2라고 한번 써줄게요.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5, 그 다음에 여기는 6. 여기서 원칙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통일된 형태로 이렇게 근호의 통일된 형태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2하고 3하고 6 이렇게 제각각으로 있는 이 수를 어떤 하나의 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최대 공약수가 아니라 최소 공배수를 생각하면 이제 6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 했을 때 여기에다가 곱하기 3을 이렇게 줍니다. 근호 앞에 있는 숫자에다. 그럼 지수도 여기 3이 생겨야겠죠. 여기는 곱하기 2를 줍니다. 그럼 여기는 안쪽에다 제곱을 주고 여기는 할 게 없습니다. 6 가만히 대기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추가적으로 모양을 조금 더 완성된 형태로 만들어주면 3의 세제곱이 이제 27이 되죠. 이제 27로 바꿔주고 여기도 5의 제곱이 25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왔기 때문에 현재 이 수를 이제 A, 두 번째 수를 B, 세 번째 수를 C라고 한다면 근호 앞에 있는 숫자가 똑같이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숫자의 크기에 따라서 대소가 결정이 되게 될 거고 가장 큰 숫자가 지금 A고요. 그 다음 중간 숫자가 B고 가장 작은 숫자가 C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지금 다루는 이 단원이 이제 여기가 이제 본론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 걸맞는 본격적인 지수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수를 확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수가 정수 형태일 때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가? 정수라고 하면 이제 음수도 허용을 하는 거고 0도 허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수의 형태를 이런 식으로 이제 정수 형태로 확장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러한 표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조건들이 세팅이 되어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지수 법칙,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때 지수가 만약에 한번 0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이게 0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A의 0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0 플러스 n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0 더하기 n은 사실 그냥 이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해석을 해야 하느냐라고 보면 앞에서 분명히 무언가 이렇게 곱해줬는데 여기 있는 값이 이제 변한 게 없거든요. 그 결과가 변함이 없었다면 도대체 앞에 곱한 수는 뭘까? 도대체 이 앞에 곱한 수는 뭘까 했을 때 값의 변화를 주지 않고 그 결과를 같게 하는 곱셈은 우리가 실수 중에 1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a의 0제곱은 1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이건 마치 이제 정의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a에 상관없이 지수가 0이면 그 값은 무조건 1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음수 형태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했을 때 저 m자리에 마이너스 n을 이렇게 대입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위에 있는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면 마이너스 n과 n이 이렇게 지수 자리에서 더해질 거고 그 결과는 당연히 0제곱인데 방금 전에 우리가 a의 0제곱을 1로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 이것을 해석을 한번 해보죠. 이 수와 이 수가 지금 서로 이렇게 곱해졌는데 그 결과가 1이 됐어요. 두 수의 곱이 1이 되는 것은 이 두 수는 지금 서로 역수관계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역수관계가 이제 분모 분자를 뒤집은 수라는 건데 따라서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이 이렇게 역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때 지수의 마이너스를 역수의 형태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보고 가게 되면 2의 마이너스 1승 이런 식으로 있다면 얘는 2의 1승분의 1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고 반대로 2분의 1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있으면 2분의 1의 역수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1승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그젬플 다음을 계산하시오 해서 이 수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지수가 0이면 그 결과는 밑하고 상관없이 밑이 뭐 루트이든 뭐든 간에 결과는 항상 1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승이 지수에 올라가 있으면 이 밑에 역수 형태를 취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걸려 있는데 이 수는 이렇게 끊어서 이해를 하죠. 마이너스 5의 제곱이 있고 그거의 역수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5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계산해주면 이제 25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이 수도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줍니다. 2분의 1이 세제곱에 2분의 1의 세제곱의 역수 이렇게 이해를 해주게 된다면 2분의 1의 세제곱을 하면 이제 8분의 1이죠. 8분의 1의 역수니까 이런 번분수 형태에 있을 거고요. 이 번분수는 이제 나눗셈으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거고 8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수가 정수 형태를 가질 때에도 지수 법칙은 어떻게 성립될까 해서 이제 지수 법칙이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이런 지수 법칙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알던 그런 지수 법칙이에요. 근데 결론만 얘기하자면은 이 지수의 형태가 음수 혹은 이제 0이라고 해도 이제 이렇게 정수 범위까지 확장이 된다고 해도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지수 법칙은 여전히 성립한다. 이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은 그렇구나 하고 이제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전에서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지수가 이런 식으로 음의 정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알던 대로 밑이 똑같으면은 6하고 마이너스 4를 지수끼리 계산을 해서 답을 이렇게 내주면 된다는 거고 나눗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이제 a 4제곱이 있고 뒤에서 마이너스 3이 있는데 나눗셈은 이제 지수의 뺄셈으로 이해를 해서 여기가 이제 플러스 3 해서 이제 a의 7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지수의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가 이렇게 곱해져서 2의 6제곱 계산해주면 이제 64가 되겠죠. 문자로 이렇게 존재해도 x의
3 곱하기 3, 그 다음에 y에 마이너스 2 곱하기 3, 즉 여기가 x의 9제곱, 뒤에 거는 y의 마이너스 6제곱, 분수 형태로 써주면은 y의 6제곱이 분모, 분자에는 x의 9제곱, 이런 형태로 이제 답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지수가 정수 범위보다 더 확장된 유리수 형태를 띠고 있을 때에도 과연 이제 지수 법칙은 성립하는가 했을 때, 성립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수의 표현을 어떻게 정의 내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이런 기본적인 어떤 조건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지수 법칙이 있었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지수 법칙을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정수가 아닌 어떤 분수 형태, 이제 분수 유리수라고 하는데, 분수 형태일 때에도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m을 이렇게 분수 형태로 이렇게 써봤습니다. 분수 형태로 써보게 되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 수하고 이 수가 이렇게 서로 곱해지게 되겠죠. 지수 자리에서 서로 곱해지면서 n은 이렇게 약분이 돼서 이러한 결과로 이해가 되는데, 의미가 이래요. 이 수를 n번 곱하면 이 결과가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수에 대한 n제곱근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의 n제곱근이다. 누가? 여기 안에 있는 수가 이렇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수는 다음과 같이 거듭제곱근의 의미로서 다가오게 되는데, 이때 만약에 이제 m이 이제 1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형태가 이런 형태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n 거듭제곱근이 지수에서 분모를 취하는 이런 분수 형태로서 표현이 된다는 거고,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이런 수는 여기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a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6의 세제곱근이라고 했을 때 얘는 16의 3분의 1제곱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기호, 거듭제곱근 이 기호를 설명할 때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여기 안쪽에 들어가 있는 a의 범위가 양수고, 그 다음에 거듭제곱근을 표시하는 이 n도 2 이상의 자연수라고 하는 조건이 필요했는데, 우리가 이 기호와 이러한 표현식을 같다라고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이때 여기 있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조건이 동일하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러한 조건들이 이 기호에서도 적용이 된다라고 이 정도만 알고 바로 이제 이그젬플로 한번 넘어가 보시게 되면은,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것은 지수를 사용하여 나타내고, 지수로 사용되어 있다면 근호로 바꿔라. 서로 이제 표현 방식이 서로 트랜스포메이션 된다는 걸 확인해라, 이 얘기죠. 얘 같은 경우에는 a의 4제곱에 3분의 1제곱으로 볼 수 있어서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둘이 곱해지죠. 그래서 3분의 4제곱,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a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이제 4분의 1제곱으로 봐서 a의 마이너스 4분의 3제곱.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를 a의 세제곱에 대한 5분의 1제곱으로 봐서 지수가 분수 형태면 근호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지금 여기는 이제 0.3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0.3이 10분의 3이죠. 그래서 얘를 지수에 이제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a에 먼저 10분의 3의 역수 형태로 이렇게 이해를 해줄 거고, 이게 분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부호 때문에. 그리고 얘를 세제곱근 a의 10제곱의 세제곱근 분의 1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아니면은 이제 색다르게 다른 식으로 또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a의 이제 마이너스 10분의 3제곱에서 다시 표현을 주게 되면 a의 마이너스 세제곱에 대한 뭐 10분의 1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면 a의 마이너스 3제곱이 이제 근호 안에 있어서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도 되고 요렇게 바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두 수는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렇게 봤던 것처럼 지수가 어떤 이런 식으로 분수 형태를 취하고 있을 때, 유리수, 분수 형태를 취하고 있을 때 그 표현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제 지수 법칙은 과연 성립할까 했을 때, 이 밑에 이제 그 증명하는 과정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책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수가 유리수일 때에도 지수 법칙은 당연히 성립합니다. 바로 이그젬플 풀어볼게요. A에 4분의 3과 4분의 9가 이렇게 더해져서 4분의 12 약분해주면은 A의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도 3분의 7 마이너스 지수끼리의 뺄셈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3이 되네요. 그래서 그냥 A. 그 다음에 여기 먼저 앞에 거 먼저 보면 A에 4분의 3에 곱하기 2 주고 곱하기 A의 2분의 1이 있고요. 그래서 계산 앞에 거 먼저 하면 이거고 뒤에 거에서 이렇게 더해 주겠죠. 그러면은 A의 제곱이 되겠네요. A의 3분의 1에 12제곱 이렇게 해줄까요? 12제곱 그 다음에 B의 4분의 1에 12제곱이 이렇게 걸릴 거고 그럼 A의 4제곱 B의 세제곱 이게 답입니다. 조금 간격을 붙여서 이렇게 써주죠. 그 다음 5번을 보면은 5번도 A의 1제곱 그냥 쓸게요. 원래 1은 안 써도 되는데 그냥 쓸게요. 그 다음에 이제 B의 3분의 4제곱 이렇게 쓰고 거기에 뒤에 나눗셈이 되어 있고 이렇게 가로 쳐줘야 돼요. A의 1제곱 B의 2분의 3제곱. 자, A는 A끼리 지수 법칙이 될 거고 그 다음에 B는 B끼리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0제곱이 될 거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저 계산을 좀 해주면은 6분의 통분 여기 B를 먼저 써야겠죠. 이제 B에 여기 6으로 통분해서 8-9 이렇게 되니까 B에 마이너스 6분의 1제곱이 되겠네요. 뭐 이렇게 쓰고 놔둬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뭐 B에 6분의 1제곱분의 1 이렇게 써도 되고 이제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놔둬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곱셈 공식 합차 공식이죠. 그래서 A의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B의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A의 1제곱 마이너스 B의 1제곱인데 이때 1은 생략해서 쓰지 않습니다. 자, 지수가 이제 실수 형태를 취하고 있을 때에도 과연 이제 지수 법칙은 성립할까? 뭐 성립하니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겠죠. 우리가 이제 유리수에서 더 확장된 이러한 형태, 이제 무리수죠. 지수의 어떤 무리수가 이렇게 던진 이런 수를 이제 볼 건데, 사실 이 수는 이제 초월수라고 부르고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지도 않고, 대학교 과정에서도 사실 다루지 않고 한 대학원 정도까지 가야 다루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이제 그냥 느낌만 보고 가는 거예요. 여기 올라가 있는 이 루트 2라고 하는 값은 이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죠. 그래서 1.414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가는 무한소수인데 이 수가 이제 대충 얼마쯤 되느냐라고 하는 상황에서 근사값으로 이제 추정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x가 1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2의 1제곱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당연히 2죠. 자, 2의 1.4제곱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게 정확하게 떨어지진 않고 이거 근사값으로 존재합니다. 2.6390158 뭐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래서 다음 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되고 그래서 다음 수들도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정리가 되는데 점점 어떤 수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소수점들을 보시면은 2.66 4하고 5 그 사이 어디쯤 4하고 5 사이 그 어디쯤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추려지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수를 그냥 이렇게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수로서 이제 존재한다는 것은 이제 실수 중에 어딘가에서 존재한다는 존재성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수에 이렇게 무리수를 올려놔도 얘 역시 어떤 실수 값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결론만 얘기하면은 지수가 무리수를 가지고 있어도 지수가 실수일 때에도 여전히 지수 법칙은 성립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수 법칙 1, 2, 3, 4 당연히 성립하는데 증명하는 과정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고등학교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이기 때문에 교과 과정에서도 이제 여기에서는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단 허용은 한다. 지수의 무리수를 표현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지수 A의 X라고 했을 때 지수의 범위, 이제 X의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양의 정수인데 사실 양의 정수는 이제 자연수하고 같은 말이죠. 그래서 지수 X가 양의 정수, 자연수일 때는 밑이 어떤 수가 다 와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와도 여기가 뭐 제곱이다. 전혀 뭐 계산 못할 이유 없죠.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두 번 곱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루트 2가 이렇게 와도 됩니다. 지수가 이렇게 자연수면은 계산 못할 이유가 없죠. 지수가 자연수라는 얘기는 이 수를 곱하는 횟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수가 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어떤 수가 됐든 간에 곱하는 횟수가 자연수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뭐 양수, 음수, 그 다음에 심지어 이런 식으로 무리수가 와도 다 됩니다. 자, 그런데 지수가 이제 정수 범위까지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제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는 있죠. 얘 같은 경우 계산은 가능합니다. 계산하면 이거 4분의 1인데 이때 이제 밑이 0이 허용이 안 돼요. 0을 마이너스 한 번 곱한다라고 하면 지수에 음수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역수 형태로 이렇게 되는데 0분의 1은 이거는 수로서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수가 정수 형태로 확장된 상황에서는 밑이 0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조심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유리수하고 실수로 확장되는 과정 아까 이제 확인을 했고요. 유리수하고 실수로 확장되는 과정에서는 미체 조건이 이런 식으로 양수로 제한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설명했는데 왜 음수가 안 되냐라고 하면 이제 0이 안 되는 거는 방금 여기서 설명을 했고요. 0이 안 되는 건 방금 설명을 했고 음수가 안 되는 거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게 마이너스 2의 이런 제곱근의 의미를 갖는데 이게 허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실수 범위에서 연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다음을 계산하시오 했을 때 지수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지수 법칙을 곱셈이면 지수의 덧셈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고 루트 8 같은 경우가 이제 2루트 2로 바뀌죠. 그래서 여기에 3루트 2 플러스 2루트 2 그래서 2에 5루트 2라고 써주면 그만입니다. 2번 같은 경우도 나눗셈이 이제 지수의 뺄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지수의 뺄셈으로서 이제 루트 3이 소거될 거고 3의 마이너스 2제곱 그래서 이제 9분의 1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수에 이제 이렇게 곱셈으로 표현이 되고 2의 제곱이니까 4.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 곱하기 루트 2 그리고 5의 루트 2분의 1 곱하기 루트 2 그래서 각각 이런 식으로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각각의 지수로서 달라붙게 되고 3의 1제곱 여기도 5의 1제곱 그래서 15 이렇게 연산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항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의 항으로 일단은 이해를 할 거고요. 각각의 항의 모양들을 어떻게 연산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27의 마이너스 1제곱 걸려 있고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27을 보게 되면 3의 거듭제곱이라서 이걸 3의 마이너스 세제곱 플러스 1에 1로 이해를 할 거고요. 분모 분자에다가 어떤 똑같은 수를 이렇게 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3의 세제곱을 분배해 주게 되면은 분자는 이렇게 되고 분모는 자, 이수하고 이수가 이제 이렇게 곱해지게 되면 서로 역수의 값이 곱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3 곱하기 3의 세제곱이니까 3의 0제곱이 돼서 1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1 플러스 3의 세제곱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보죠. 3의 마이너스 1승 더하기 1의 두 번째 항을 봅니다. 두 번째 항도 마찬가지로 얘는 그냥 곧바로 여기다가 분모 분자에다가 곱하기 3의 1제곱을 이렇게 곱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같은 원리로 1 플러스 3이 되고 3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죠. 이제 여기 있는 첫 번째 수와 네 번째 수의 합을 한번 보게 될 건데 지금 여기 있는 수를 잠깐 아래쪽에다가 내려놓고 27의 마이너스 1승 플러스 1분의 1과 27 더하기 1분의 1을 이렇게 더해주는데 앞에서 바꿔놨죠. 얘가 이런 식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수도 자 이렇게 보게 되면 통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통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해주면 자 이렇게 돼서 분모 분자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두 수의 합이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눈치를 챘겠지만 여기 있는 그 가운데 두 번째 수와 여기 있는 세 번째 수의 합도 한번 보고 넘어가면 이 수하고 이 수인데 여기 있는 수 방금 위에서 바꿔놨죠. 그래서 1 더하기 3분의 3 3 더하기 1분의 1 그래서 통분되어 있고요. 분모 분자 똑같아서 이렇게 1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은 이 수하고 이 수의 합이 결과가 1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수하고 이 수의 합이 이렇게 또 1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최종적인 답은 이렇게 2가 나오겠네요. 자, 여기 2의 세제곱이 a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조금 간격을 벌려서 여기에 좌변과 우변에 각각 이렇게 3분의 1을 지수로 이렇게 올려 놓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이게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때 이제 지수 1은 표현하지 않죠. 같은 방식으로 3의 4제곱이 이제 b라고 생각을 했을 때 좌변과 우변에 똑같이 4분의 1제곱을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그 결과가 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이런 조건들을 이용해서 이제 6의 7제곱이라고 하는 수를 바꿔야 되는데 2 곱하기 3의 7제곱이고 2의 7제곱과 3의 7제곱으로 분해를 해서 a의 3분의 1에 대한 7제곱 그 다음에 b의 4분의 1에 대한 7제곱으로 정리를 해주면 최종적인 답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a 값이 2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 주어진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 먼저 여기 앞에 있는 두 분수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두 수를 먼저 계산을 할 거예요. 분모의 통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이 수와 이 수를 그냥 곱해서 공통분모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공통분모를 만든 후에 각각의 분자는 이렇게 계산이 됐겠죠. 이거 더하기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서 아직 스탠바이 하고 있고요. 자 이때 이 수를 보게 되면은 분자에서는 이렇게 소거될 거고 분모에서는 이제 합차 공식이 이루어지죠. 이제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합차 공식 이제 a 마이너스 b 이제 a 플러스 b 이런 꼴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런 식으로 연산이 될 겁니다. 따라서 여기가 1 마이너스 a 2분의 1의 제곱이 되는데 a 2분의 1의 제곱은 그냥 사실 a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역시 현재 이 부분도 이제 통분을 해서 연산을 진행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저 두 수의 곱으로 공통 분모를 만들게 될 거고, 분자는 자, 이 수와 이 수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여기가 1-a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3의 플러스 a가 되겠네요. 2분의 1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면 여기는 2분의 1이 되고 여기는 1-4분의 1이 돼서 여기는 분모가 4분의 3, 여기는 2분의 7인데 이렇게 번분수 계산식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보면 고등학교가 됐는데 번분수 계산을 못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자 나누기 분모 이렇게 이해를 해서 앞에 거 그대로 있고 뒤에 거 곱셈으로 고치면은 역수로 뒤집어서 이제 6분의 47에 28인데 약분 한번 해줘야죠. 약분을 이렇게 한번 해주면은 3분의 14 이렇게 되는데 이 계산을 이제 빠르게 하려면은 가까이 있는 것끼리 이렇게 곱해서 분모, 그다음 멀리 있는 것들끼리 이렇게 곱해서 분자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까이 있는 것들끼리 분모, 멀리 있는 것들끼리 분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2 곱하기 3에 7 곱하기 4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모양은 이러한 모양인데 여기 있는 지수의 형태를 보게 되면은 다 홀수 개수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막하죠. 당장 대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분모 분자에다가 a의 x제곱만 살짝 한번 곱해주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a의 x제곱이 각각의 항으로 이렇게 분배되는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여기는 a의 4x제곱이 되고 여기는 a의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나서 이제 대입을 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a의 2x의 제곱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가 2의 제곱이고 여기는 2의 마이너스 1, 여기는 그냥 2 마이너스 1.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주면 그래서 4 더하기 2분의 1 정도만 계산해서 2분의 9 이렇게 답을 찾아줄 수가 있어요. 자, 다음과 같이 주어진 조건식을 이용해서 이런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 구하라고 하는 이 모양이 나오게끔 이제 모양 만들기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45의 x제곱이 이제 27이라고 했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에 x분의 1제곱을 이렇게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그러면 45는 27의 x분의 1제곱이고 27 같은 경우도 이제 3의 세제곱이라서 3의 x분의 세제곱이라고 보면 여기에 이 모양과 이 모양이 똑같은 모양이 한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 역시 다음과 같이 변형이 돼서 81이 또 3의 4제곱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지수의 모양을 보게 되면 여기 있는 모양도 여기 등장하게 됐는데 지수의 뺄셈을 유도해야 되겠죠. 이렇게 뺄셈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얘는 이것과
이 수의 나눗셈으로 이해할 수 있겠고요. 위에서 구해놓은 값이 이제 여기가 45고 여기 있는 값이 5이기 때문에 이 값은 9인데 답이 9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가 3의 제곱으로 표현이 된다면 여기 있는 수는 여기 있는 지수하고 같아야 되기 때문에 x분의 3-y분의 4라고 하는 이 값은 2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 나와 있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이 상황을 지금 우리는 과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조건식에 어떤 수를 대입할 건지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P와 Q라고 하는 N이라고 하는 이런 이 세 개의 문자에다가 P, Q, N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할지를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여기 P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죠. 입사하는 빛의 세기, 그 다음에 Q에 대한 설명, 투과하는 빛의 세기, 그 다음에 유리 장판수가 N장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상황이 보통 두 가지 상황을 줍니다. 첫 번째 상황. 자, 이 100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입사하는 색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P라고 써줍니다. 그 다음에 N장을 투과했을 때 투과하는 빛의 세기는 그냥 얘가 Q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 두 번째 상황이 200럭스의 유리판 투게더다 라고 해서 이제 이 문장들을 이제 식으로 옮기게 되면 자, QA는 100 곱하기 8의 마이너스 n제곱, 그 다음에 QB는 200에 여기 8은 변함이 없고 그때 투과하는 장수가 제니까 n 플러스 3 이렇게 써주면 될 거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이 모양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QA가 분자, QB가 분모이기 때문에 100 얹고요. 마이너스 n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200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일단. 그 다음 얘는 얘하고 이제 약분이 될 거고, 뭐 그럼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8끼리 지수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n 플러스, 자, 지수법칙으로 이렇게 보면 소거되고요. 자, 8의 세제곱이라고 계산이 되네요. 지금 여기 2분의 1이고 8 같은 경우가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9제곱이라고 봐서 최종적으로 2의 8제곱, 즉 이제 256이 이렇게 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